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를 그렇게 의심해? 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뭔가 이상한 거야. 아버님이 우리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뭐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으면 뭐가 문제야? 우리가 뭘 할 거야? 몰라. 그냥 뭔가 불안해. 불안해. 뭐가 불안해? 우리 가족이 뭔가 깨지는 것 같아. 아버님이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며느리 지영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차리고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오전엔 집안일을 정리하죠. 그 중에서도 토요일 아침은 조금 특별했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절에 다녀오시는 날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50 중반의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늘 단정한 옷차림에 집안일엔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죠. 지영은 처음 시집왔을 때부터 그런 시아버지가 참 고마웠어요. 간섭도 없고 잔소리도 없고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었으니까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시아버지는 회색 한복까지의 깔끔한 남방 셔츠를 입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지영에게 말씀하셨죠. 절에 다녀오마. 네, 아버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영은 언제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문을 나서면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어요.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어딘지 모르게 의연했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평생 절 다니는 낙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시아버지는 절에 다녀온 뒤엔 항상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말없이 밥을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셨죠. 지영은 그런 시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세상에 욕심 없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사는 어른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지영은 작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토요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절에 다녀오셨죠.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시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어두웠습니다. 평소엔 담담한 얼굴이셨는데 그날은 뭔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밥을 드시다 말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시기도 했죠. 지영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아. 시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시곤 다시 밥을 드셨어요. 하지만 지영은 느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거려. 그리고 며칠 뒤 지영은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다 보니 서랍 깊숙한 곳에 하얀 봉투 여러 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시아버지 방장롱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지영은 무심코 그 중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절 시주금. 지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절에 드릴 돈을 미리 준비해 두신 건가? 그런데 봉투가 왜 이렇게 많지? 지영은 다른 봉투들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양보육원. 보육원. 지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절이 아니라 보육원이라니. 왜 시아버지가 보육원 이름이 적힌 봉투를 가지고 계신 걸까요? 혹시 절에서 보육원에 기부하는 건가? 아니면 시아버지가 직접 보육원에 돈을 보내시는 건가? 지영은 봉투를 도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죠.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봉투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시아버지는 정말 매주 절에만 가시는 걸까? 주 토요일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요. 그건 의심이라기보단 궁금증에 가까웠어요. 만약 정말 절에 가신다면 그냥 안심하고 돌아오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지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보게 될 장면이 평화로운 일상의 끝이 될 거라는 거려. 토요일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절에 가시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마음이 철렁했지만 지영은 태어난 척 아침을 차렸어요. 남편은 이미 출근했고 집엔 자신과 시아버지만 남아 있었죠.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6시 반쯤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회색 한복까지의 깔끔한 남방 셔츠, 변함없는 차림새였어요. 지영은 밥상을 차려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시아버지는 밥을 드셨습니다.
평소처럼 말없이 담담하게요. 지영은 주방에서 그의 모습을 슬쩍 바라봤어요. 혹시 표정에서 뭔가 읽을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온화하고 차분하고 비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얼굴 말이에요. 밥을 다 드신 시아버지는 현관으로 나가셨습니다. 지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따라갔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영은 늘 하던 대로 인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지영은 30초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죠. 시아버지는 이미 골목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서요.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탐정처럼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같은 게 계속 밀려왔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아버지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지영은 계속 따라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갔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리시는군요. 지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습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버스에 올라타자 지영도 슬금슬금 뒤따라 탔어요. 다행히 버스 안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알아챌 가능성은 낮았죠. 지영은 버스 뒤쪽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회색 머리, 굽은 등, 평소처럼 조용하고 의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손이 자꾸만 주머니를 만지작거렸거든요. 버스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시의 중심에서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점점 변했어요. 아파트와 건물들이 사라지고 낮은 주택과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지영은 점점 더 의아했습니다. 절이 이 방향인가 지영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봤어요. 하지만 이 방향에 유명한 절은 없었습니다. 작은 암자 몇 개가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계속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버스는 산골마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승객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마침내 시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랐죠. 자신도 슬금슬금 일어났어요. 시아버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지영도 뒤따라 내렸죠. 버스 정류장에 내린 시아버지는 주변을 살피더니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뒤를 따랐어요.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절이라고 하셨는데 이곳은 절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시아버지는 낡은 담벼락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녹슨 철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지영은 숨을 죽이며 담벼락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죠. 철문 위에는 낡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양보육원.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이었어요. 그 봉투에 적혀 있던 보육원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왔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레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더 내밀었죠. 그러자 장면이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음이라기보단 미소였어요. 5살부터 10살까지 보이는 아이들이 시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들을 안아주고 머리를 쓸어주고 볼에 키스를 해주었죠.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뭐 가져왔어? 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어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다정했어요. 손주들을 보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 말이었죠. 하지만 지영의 가슴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숨기셨을까? 시아버지는 절에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보육원이었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 아이들과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시아버지가 보육원에서 일하시는 건가? 아니면 자선활동을 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왜 가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지영은 몸을 숨기고 시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영은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느꼈어요. 시아버지에게는 자신들이 모르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려. 그리고 그 삶을 왜 숨기고 계신지 알 수 없다는 게 더 불안했습니다. 지영은 돌아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보육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지영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보육원에서 돌아온 뒤로도 한참을 그곳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 그 모든 게 자꾸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꾸만 반복되었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짜 정체가 뭘까? 절에 간다던 토요일 아침, 실제로는 이 보육원에 가고 계셨던 거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집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지영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뭐 해? 일 중이야?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늦게 들어와. 지영은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따라갔다는 걸, 보육원을 발견했다는 거려. 그건 마치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5시쯤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지영은 주방에서 그의 모습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온화하고 차분하고 비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 말이었죠. 하지만 지영은 알았습니다. 그건 가면이라는 거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지영은 시아버지의 모습을 자꾸만 관찰했습니다. 밥을 드실 때의 표정, 밥을 삼킬 때의 목의 움직임, 밥숟가락을 놓을 때의 손가락 움직임.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혹시 손에 흙이 묻어 있나?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놀다 온 흙 말이야. 하지만 시아버지의 손은 깨끗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어디 가지도 않은 것처럼요. 밥을 다 드신 시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영은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비밀로 두어야 할 것 같기도 했죠. 저녁 8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그를 보자마자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여보, 혹시 아버님이 절 말고 다른 데 가시는 거 알아? 남편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토요일마다 절에 가신다고 하셨잖아. 근데 혹시 다른 데도 가시는 거 아니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지영은 조심스레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본 거야. 토요일에 아버님을 따라가 봤어. 남편은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아버지를 따라갔다고? 응. 그런데 절이 아니라 보육원을 가시더라. 산골마을의 작은 보육원이야. 거기서 아버님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탕도 주고.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아버지를 의심하지 마.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지영은 계속했어요. 난 의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본 거야. 직접 눈으로. 남편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어요. 지영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과의 첫 싸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영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뭔가 느낀 건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침묵만 흘렀죠. 밥을 다 드신 시아버지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내 일에 신경 쓰지 말거라.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강하게 말씀하신 말이었거든요. 평소의 온화한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목소리 속엔 분명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죠. 분노 아니면 슬픔.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지영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어요. 시아버지는 뭔가 숨기고 계신다. 뭔가 큰 비밀이 있으신 거야. 지영의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자라났습니다. 그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진짜 궁금증이었죠. 시아버지는 왜 그 보육원에 가시는 걸까? 그곳의 아이들과는 무슨 관계일까? 그리고 왜 가족에게 숨기고 계실까?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비밀을 알아내야겠다고요. 비록 그건 시아버지를 더 배신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대로는 둘 수 없었습니다. 가족 안에 거짓이 있다면 그걸 알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지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려. 그 비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름다울 거라는 거려. 지영은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의 그 낮은 목소리, 내일에 신경 쓰지 말 거라는 말씀. 그리고 그 목소리 속에 담긴 두려움. 모든 게 자꾸만 떠올랐죠. 남편은 지영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미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알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새벽 3시쯤 지영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움직였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갔죠. 거실에 불을 켰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도 잠을 못 주무신 건가 봅니다. 그는 거실에 나오셨고 지영을 보셨어요.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버님. 지영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지영 옆에요. 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거실의 불빛만 밝았어요. 새벽 3시에 조용한 집,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입을 열으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을 봤죠.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짐을 지고 있던 사람처럼요. 아버님, 저도. 지영이 말을 꺼냈지만 시아버지가 다시 손을 들어 멈추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할게. 그 보육원 봤지?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이 내가 매주 가는 곳이야. 절이 아니라. 시아버지는 말을 멈추셨어요. 마치 다음 말을 어떻게 꺼낼지 고민하시는 듯했습니다. 지영은 기다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죠.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으셨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말할 수 없어. 미안해. 그리고 시아버지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영은 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아버지가 인정하셨다는 건 정말로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남편과 지영은 다시 싸웠습니다. 아니, 싸움이라기보단 대화였어요. 하지만 대화는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뭔가 숨기고 계세요. 내가 봤어요. 남편은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뭔가 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개인적인 일이야.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안에 거짓이 있으면 남편이 물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바라봤어요. 거짓이 아니야. 비밀이야. 사람마다 비밀은 있는 거야. 아버지도 개인의 영역이 있으신 거지.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시아버지는 더욱 조용해지셨고 남편은 지영과의 대화를 줄였습니다. 지영은 그 사이에 끼어 답답함을 느껴야 했죠. 토요일이 다시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절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지영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영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나간 뒤 남편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버지가 말씀하고 싶으실 때 말씀하실 거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 답답함, 이 불안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까 싶었죠. 저녁 식사 때 지영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밥을 드시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말없이 담담하게요. 하지만 그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뭔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요. 지영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시아버지는 밥 숟가락을 놨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리고 시아버지는 밥을 다시 드셨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눈물을 본 순간 이 비밀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건 시아버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아주 오래되고 아주 깊은 상처 같은 거였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천장을 바라봤죠.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계속 혼자 안고 사세요? 지영의 마음속에는 궁금증보다 연민이 생겨났습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자신이 그 짐을 대신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여전히 그 짐이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이 더 힘들었죠. 거짓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가족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지영은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시아버지의 비밀을 풀기 위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있어야 해.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지영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 시아버지 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요. 그 봉투들을 다시 보기로요.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거짓의 무게 아래서 지영은 진실을 찾기 위해 계속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기 전에 말이에요. 지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 방 앞에 섰죠. 한 번 더 들어가도 될까?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시아버지는 아직 거실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지영은 방 안을 둘러봤죠.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봉투들이 있었어요. 지영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봉투 중 하나를 집어들었죠. 양보육원 2024년 10월 후원금 영수증.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후원금. 그럼 시아버지가 그 보육원을 후원하고 있다는 뜻인가? 봉투들도 빠르게 확인했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봉투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원래대로요. 그리고 책상을 자세히 살펴봤죠. 혹시 다른 게 있을까 싶어서요. 그때 지영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아래 나무와 나무 사이의 틈에 뭔가 끼워져 있었어요. 지영은 조심스레 그걸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지영은 사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아버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젊은 시아버지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지영은 사진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봤죠. 그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시아버지의 아내, 즉 자신의 시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거려. 하지만 지영이 아는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었어요. 남편이 10살 때 말이에요. 지영은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오시는 소리였어요.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빠르게 사진을 서랍 틈에 다시 끼워 넣었죠. 그리고 방을 빠져나갔어요. 거실에서 시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영을 봤어요. 그리고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버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영은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철렁했어요. 시아버지가 자신의 방에서 뭔가를 했다는 걸 알았을 수도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실로 나가셨죠. 지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진. 뭐였을까? 지영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자가 정말 시어머니일까? 그렇다면 왜 시아버지는 그 사진을 숨기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진과 보육원 후원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침을 먹으면서 지영은 시아버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이 의미 있어 보였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있으신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지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큰 거짓이라는 뜻이었죠.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지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자가 시어머니가 아니라면 누구일까? 그리고 왜 시아버지는 그 사진을 숨기고 있었을까? 저녁 때 지영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난 기억도 잘 안 나. 아버지가 나를 키우셨어. 그래요. 그럼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밥 숟가락을 놨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바라봤어요. 왜 자꾸 엄마 얘기를 해? 뭔가 있어? 지영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했어. 남편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 사진, 그 후원금, 그 보육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보육원에 직접 가야겠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알아내야겠다고요. 이 거짓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거든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당신은 누구세요? 그리고 그 보육원은 뭐예요? 지영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진짜 궁금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불처럼요. 진실의 조각들이 모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영은 계속 찾아야 했습니다. 그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요. 지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시아버지가 밖으로 나간 뒤였어요. 지영은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으로 향했죠. 버스를 타고 산골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의 마음은 철렁철렁했어요. 이번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보육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에서 말이에요. 아이들은 모두 5살에서 10살 정도로 보였어요.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뭐 하신 분이세요? 지영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보육원을 후원하는 분의 가족입니다. 여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분의 가족이세요? 지영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매주 오신다고 들었는데 여자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분이시군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매주 와서 아이들을 봐주시고,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지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시아버지는 정말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왜 가족에게 숨기셨을까? 혹시 이 보육원에 특별한 아이가 있나요? 지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자는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별한 아이요? 모든 아이가 특별하지만. 여자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영을 바라봤죠. 혹시 당신도
그 아이를 알고 계세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했어요. 여자는 한 번 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판단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여자는 지영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보육원의 복도를 걸어갔죠. 그리고 한방 앞에 멈췄어요.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였어요. 이 아이가 특별해요. 이름은 수진이에요. 지영은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지영을 봤어요. 그리고 웃음을 지었죠.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마치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사진 속의 여자를 닮아 있었어요.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여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이 아이는 2살 때 보육원 앞에 버려져 있었어요. 아무 신원 정보도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분이 계속 와서 이 아이를 봐주세요.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분이 저희 시아버지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이 이 아이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와서 봐주세요. 마치 자신의 손녀를 보듯이요. 지영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손녀라고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네, 그분은 이 아이를 손녀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도 그분을 할아버지처럼 잘 따르고요. 지영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자, 시아버지의 아내, 즉 시어머니는 이 아이의 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거려. 그리고 이 아이는 시아버지의 손녀, 딸? 하지만 그럼 남편은 이 아이의 형제? 아니지, 조카인 건가? 지영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모든 게 맞지 않았어요. 뭔가 빠진 조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의 어머니는? 여자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지에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 이후로 이 아이는 보육원에 남겨져 있어요. 지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시아버지는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계속 오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은 이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그분을 기다려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지영은 수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처럼요. 그 순간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아버지, 당신은 정말... 지영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았죠. 수진아, 안녕. 난 지영이야. 너희 할아버지의 며느리야. 수진이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죠. 지영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게 이해가 되었거든요. 시아버지의 비밀,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희미하게 보였고 손에 들린 휴대폰의 화면만 자꾸만 꺼졌다가 켜졌습니다. 지영이가 거실로 내려왔을 때 준호의 표정은 마치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지영이는 준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말을 꺼내기 전에 한참을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섞여 있었거든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디 가시는지 알아. 지영이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시아버지 영수를 따라가며 본 모든 것을요. 보육원의 낡은 건물, 그곳에서 영수가 한 아이를 안고 있던 모습, 그리고 그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겼던 모습 말입니다. 네, 나도 알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마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한 것 같은 표정으로요. 너도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말 안 했어? 지영이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준호는 소파에 몸을 파묻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20년을 넘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이복 누이가 있다고. 지영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분노와 상처를 받아주기만 했어요. 한참 뒤에 지영이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그 아이를 안고 계실 때 아버님의 얼굴을 봤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 아이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겼고요. 그 아이는 아버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 준호가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지. 그 아이 때문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지영이는 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니를 먼저 잃으셨어요.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혼자 아버님을 키우셨어. 그 와중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셨고, 그 사람과의 아이가 수진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도 돌아가셨어. 수진이가 겨우 2살 때 말이에요. 준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혼자 남겨진 수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매주 가서 그 아이를 봐주시고 있었어. 아버님은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준호는 지영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분노는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나한테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 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신 거예요. 당신은 이미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님의 새로운 가족까지 생겼다는 걸 알면 상처가 될까 봐서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지영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지영이가 준호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들어봐요. 그리고 수진이를 만나봐요. 아버님이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지 직접 봐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버지 방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왔구나.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2사람은 거실로 내려갔어요. 지영이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밥을 먹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는 영수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이 펴져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의 옆에는 10살 먹은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준호와 지영이가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보여줬습니다. 영수는 수진이의 웃음을 바라봤어요. 이제 수진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맛있지? 우리 수진이 잘 먹어. 준호는 아버지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분노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10년을 혼자 감당한 그 무게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 속에서도 아버지는 수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수진이 방 꾸미는 거 도와줄래? 지영이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지. 수진이,
우리 집에 가서 내 방을 꾸밀래?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내 방? 이제 넌 우리 집의 일원이야. 너만의 방이 있어야지. 수진이가 준호에게 안겼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